P라고 했으니까 경계선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무리함수를 같이 한 번에 그려주시면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이게 Y는 루트 X고 Y는 루트 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네. 자, 근데 어떻게 잘라줘야 되냐면 X는 9라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X는 얼마로 잘라야 되죠? 네, 81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떤 영역이냐면은 요 안에 경계는 미포함한 상태로 요 안에 어떤 점들이 찍히냐 하면 P 더하기 Q라고 하는 어떤 실수점이 찍히는 상황이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얘가 P 더하기 Q를 K를 만족해 주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P 더하기 Q를 갖다가 능 K라고 잡아버리시면 자, 이게 지워졌네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만족해 주는 놈이 P, Q인 거니까 실제로 P 더하기 Q의 범위를 갖다가 레인지를 갖다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갖다가 설정하면 물론 여기는 는이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 레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죠. 맞죠? 그거 안쪽으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얘가 지금 이제 81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루트 90이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81 여기 값이 지금 P 더하기 Q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81 더하기 루트 90이죠. 그러면 맥시멈의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은 81 더하기 루트 90에 자 미니멈의 범위는 9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되는 K 값을 구하시면 13부터 해서 자, 여기 얼마가 되죠? 90까지 되겠죠? 네. 그래서 13부터 90까지 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P, Q도 X, Y라고 보면 이제 직선인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15번 한번 가볼게요. 네. 자, 6건으로 풀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0부터 6까지, 5까지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했는데,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나머지 네 수의 합보다 작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의 총 합을 갖다가 구해보면은 15가 되니까 4개보다는 2개 세리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2개의 합을 갖다가 먼저 볼 건데 작아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로 풀겠습니다. 즉 6건으로 풀겠다는 소리니까 양 끝에 2개의 숫자의 합이 8 이상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를 빼게 되면은 7 이하가 될 테니까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우선은 이게 8이 넘어가는 순서상을 갖다가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3, 5 그 다음에 5, 3 곱하기 2 처리해도 되는데 4, 5 5, 4 이렇게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4개에 대해서 남은 이제 안에 사이드를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4팩까지가 나오니까 전체 6팩에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4가지에 대해서 4팩 이렇게 빼주시면은 6건으로 푸는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fx가, 이거 굉장히 올드한 문제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예. 제가 10몇 년 전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림푸스, 플래티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요즘도 새로 나왔죠. 그죠? 네. 거기서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있었겠죠? 본고사 문제라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fx가 이제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고요. 근데 이제 뭐를 만족한다라고 했냐면 2배의 f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이게 fa는 fb를 만족한다. 자, 우선 요게 키포인트죠. 얘의 그림을 그려서 절대값 부분을 갖다가 음수 부분을 접어 올려주는 형태의 그림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어차피 제가 필요한 게 이쪽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A, B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 B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점근선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보셔도 편하죠. 그러면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꺾여 올라가는 이런 형태예요.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부분이 이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물론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존재하겠죠. 이렇게 점근선은 이게 시선으로 표시 좀 할게요. 네. 실제로 이제 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b가 지금 배수관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요딴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죠? 네. 요렇게.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자,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집어넣어야 될까요? 요게 사실 문제 푸는데 키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a는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요 경우의 값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정 안 되면 둘 다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죠. 뭐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러지 않고 이제 기하적으로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야지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랑 높이가 같단 말이죠. 여기를 갖다가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거랑 높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끄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죠. 지금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높이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여기가 지금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도 2분의 a 더하기 b는 여기쯤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하적으로 확인이 바로 가능하시죠? 되셨나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이 식은 이제 연립을 갖다가 어떻게 잘 하느냐의 싸움인 건데, 우선은 이 FA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FA는 A-1 빼기 1.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냐면은 이게 꺾이는 포인트가 1이니까, 요거는 이제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FA고. 다음에 FB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냐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집어넣어야 되죠. 자, 지금, 요렇게 거꾸로 집어넣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됐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세 번째는, 요 녀석이 지금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 곱하기. 자, 요걸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식이 아까 요거랑 같았으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죠? 이게 a 더하기 b분의 2가 되나요, 혹시? 네, 맞나요? 네. 자, 요렇게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연립을 갖다가 푸시면 되고요. 연립을 해서 푸시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이까지 나왔는데 연립이 잘 안 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연립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가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보인고는 끝났죠? 보인고가 점점 쉬워지네요. 네, 보인고가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조만간 스터디에서 퇴출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학교가 계속 어려워서 계속 했었는데 보인고가 쉽네요. 요번에는요. 네. 자, 이제 네. 네.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지 지금 판단하고 들어가셔서 AB의 범위는 안 구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AB의 범위는 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A가 1보다 작고 B가 1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 푸는데 필요하던가요? 만약에 함수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둘 다 넣어야 되면 네네. 어떤 거와 어떤 거를 넣어보시고 싶으신 거죠? A, B. 아니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점이 네. 어떤 함수 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 네. A하고 B의 범위를 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범위를 구하고 나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애들 시켜보면은 직관적으로 요걸 찾는데 설명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선을 갖다가 그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쯤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잡아서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FA가 1보다 작다는 거는 안 써도 되나요? FA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써야 이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네, 2분의 1보다 어쩌고가 나오겠죠. 네. 결국 이제 요 가정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요 가정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그 계산하는 과정은 어차피 여기 지금 요게 1이라는 라인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게 1보다 작다는 걸 써야 될 수도 있고 안 써도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몇 번이었죠? 보이는 거였나요? 네. 저기 동호팀 죄송한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자, 이게 몇 번이었나? 잠깐만요. A가 2분의 1보다 어떻게 나오죠? 크다가 나오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제가 푼 거를 보니까 FA랑 FB가 같다라는 식 한 개와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요 놈과 같다라는 식 한 개 가지고 그냥 AB가 바로 나와요. 네. 지금은 딱히 범위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 문제 처음 볼 때는 범위 조건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기하적으로 보면은 큰 사항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이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상문 한번 가볼게요. 자, 상문은 이제 1번부터인데요. 그죠? 네. 스터디 역사상 최초로 1번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1번이 나올만 해요. 사실은요. 네. 1번에 다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수지가 문제죠. 그죠? 네. 수지 때문에 문제이실 건데, 이게 1번이 왜 틀렸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뒤에 찌끄러기가 붙는 조건들이 유리함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식인 것 같아서 애들이 진짜 많이 낚였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되게 많이 낚였을 것 같은데, 자, 1번의 수지 문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겨먹은 이 유리함수에서 이제 AB-BC가 0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C가 0이 아니다. C가 0이 아니다는 조건은 이게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라는 조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D-B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약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인 것 같았는데, 맞죠? 네. 네? 0이다예요? 0이다구나. 0이면 약분이 돼서 상수함수라는 조건인 것 같은데, 맞죠? 네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돼버리게 되냐면은, X가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요 조건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뭐 정의가 되지 않는 함수가 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 조건까지 추가가 되어야 상수함수라는 조건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네. 이 조건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상수함수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학교에서 출제자의 문제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 답이 지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소지가, 틀렸다. 라는 걸. 지은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은 2개 말고 몇 개가 있죠, 그러면? 근데 유리함수 안에는 상수함수도 있고 다항함수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분수식, 유리식하고, 다항식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유리함수 자체가 다항함수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리함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유리함수 맞죠? 이거 유리함수 맞나요? 맞나요? 그럼 이거 정근선이 x = 1, x = 2하고 x축이 정근선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출제가 좀 애매한데, 고1 과정에서 이런 걸 했을까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정근선이 몇 개가 돼버리죠? 네, 3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이거는, 정근선은 항상 2개가 있어. 이것도 틀린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 의도 선생님들이 이거까지 고려해서 내셨을까요? 학교에서 알려줬겠죠? 그렇겠죠? 네. 요 그림 그려드릴까요? 요 그림 어떻게 그리죠? 졸라 쉬운데? 정근선 2개만 잡아놓고요. 얘가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극한 개념 배우셨죠? 무한대로 가면 둘 다 이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다가 2보다 약간 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고정값인데 여기는 0으로 가는 것분의 1이니까 무한대고요.
맞죠? 여기 갖다 붙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갈 거고요. 다시 1보다 약간 큰 쪽이면 여기는 무한대, 여기는 상수니까 무한대.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정근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뭐 정근선하고 극한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근선이, 요 녀석이 정근선이고 요게 정근선이 되니까 지금 기성쌤 말씀대로 정근선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게 맞죠? 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정정을 하면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지은이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정정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네. 두렵습니다, 이제. 네. 자, 3번이 왜 질문하셨을까 되게 두려운데요. 네. 우선은 문제가 뭐냐면은, 건손, 간, 곤, 진, 리, 태, 이게 뭐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건공감리의 4개 패로 우리가 태극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죠? 태극기가 이렇게 4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가 8개의 모양이 있대요. 이걸 8개라고 한대요. 저 8개가 아니라 8개요. 자, 근데 이 8개를 갖다가 이제 이 건공관계 4개를 태극기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1, 2, 3, 4, 4개의 영역에 8개 중 하나를 태극기의 모양에 맞게 채워 넣을 때 각 영역에, 이거 오답이네요, 그러면. 지금 태극기의 모양에 맞게 채워 넣는다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이거 한 개 아니에요? 4개 중에 하나만. 어떻게요? 하나를 원래 태극기의 모양에 맞게 채워 넣는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뭐죠? 그러면은 이 8개, 그러면 이게 이거 뒤에 답도 이거 답도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건공감리 자기 자리 자신을 갖다가 넣고, 맞죠? 어떤 놈이 하나만 들어갈 건지 고르는 게 4가지. 그리고는 남은 것들을 갖다가, 이게 교란순열 같은 건가요? 지금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1, 2, 3, 4 자리에 있는데, 1 밑에 하나만 1이 오거나, 2 밑에 하나만 2가 오거나, 3 밑에 3이 하나만 오거나, 4 밑에 4가 하나만 오는 방법의 경우에 수에다가,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다른 놈이 오게 되는 거죠. 5, 6, 7, 8이 오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지금 문제 의도가 그런 거 맞죠? 8개 중 하나를 원래 태극기 모양이 맞게 채워놓고, 아니구나. 2 밑에 1 같은 거 와도 되죠. 다른 모양 와도 되는 거죠. 네,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기 밑에 누가 오냐를 결정하는 게 몇 가지냐면 4가지. 예를 들어서 1 밑에 1이 왔다고 치면 이제 더 이상 2 밑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 3이 오면 안 되고, 4 밑에 4가 오면 안 되고, 5 밑에 5가 오면 안 돼요. 네, 5가 없죠? 네. 집중 잘하고 있나 봤습니다. 네. 4 밑에 4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럼 이게 2, 3, 4 밑에다가 올 수 있는 거의 가지의 경우의 수가 3, 4뿐만 아니라 5, 6, 7, 8도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러면 2 밑에 2가 오는 경우 빼고, 3 밑에 3이 오는 경우 빼고, 4 밑에 4가 오는 경우 뺀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 빼고 2개 겹치고 포배로밖에 못 풀겠는데요? 원래 거랑 네. 같을 수 있는 경우에서 예를 들어 2, 3, 4 중에서 네. 2, 3, 4가 다 올 때는 그냥 완전 순열이고 네네. 2, 3만 올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네, 그게 포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7P4에서 전체 7P3이겠죠? 남은 것들을 배열하는 게 7P3이겠죠? 1 밑에. 맞죠? 제외하고 1 밑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다 그냥 하나만이니까 상관이 없죠. 네,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체의 경우에도 7팩에서 어떤 경우를 갖다가 하는 거냐면 하나나 오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8팩인가요?
8P4. 네, 8P4에서. 네. 8P4에서 빼야 되죠, 지금. 어떤 상황을 빼야 되죠? 하나가 겹치는 경우는 냅두고, 그건 냅두고, 그 다음에 2개부터. 그러면 4C 2개에 자기 요구 고르고 나머지는 딴 놈들이 와야 되죠? 상관없죠? 그 몇 P면? 네, 6P 2. 맞죠? 여기 안에는 3개가 오는 것들이 겹쳐질 테니까 4C3에 5로 곱해야 되나요? 5P1이니까 다시 빼기 4C4. 4C4가 맞나요? 다시 4개가 모두 다 한 가지. 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답이 있나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8P4가 얼마냐면은 1680이거든요. 6P2가 얼마죠? 30. 그럼 30 곱하기 6이니까 180. 그럼 이게 얼마요? 20인가요? 4C3하고 5 할 때 네네. 4 아닌가요? 4인가요? 그러니까 4C3 하면 1, 2, 3을 골랐으면 네네. 4에는 5개 빼고 4개 중에 하나 넣어야 되는 거예요. 4에는 만약에 1, 2, 3을 고르면 4에는 4, 5, 6, 7, 8에서 하나 뽑는 게 아니라 5는, 이거는 5는 맞아요. 왜냐면 다시 여기서 빼려고요. 네, 여기 다시 뺄 거기 때문에 맞아요.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는 거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졸라 어려운 문제가 3번 문제보다 졸라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데요. 이거 뭐죠? 잠깐만요. 4 곱하기 5고 빼기 1이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자, 문제를 이렇게까지 냈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오타가 아닐까요? 건공관리에 4개의 표를 태극기에 사용하는데 1, 2, 3, 4의 4개의 영역에 8개 중 하나를 원래 태극기 모양에 맞게 채워 넣는다고 했거든요. 원래 태극기 모양에 맞게 채워 넣는다. 하나를, 8개 중 하나를. 8개가 뭐죠? 네, 8개 중 하나를 에이, 그냥 이건 8P 다네요, 그냥 8P 다죠, 이 문제는요. 맞죠? 그럼 이 8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요 태극기 모양에다가 배열한다는 뜻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8개 중 하나를 원래 태극기 모양에 맞게 배열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단번부터 이런 교란순열 이런 개 같은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냥 8P4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맞는 것 같죠? 네. 네. 이게, 괜히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네. 만약에 교란순열하면 저 식이 맞는 건가요? 네, 뭐, 검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죠? 1, 2, 3, 4, 5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을 할 때, 1 밑에 1이 오면 안 되고, 2 밑에 2가 오면 안 되고, 3 밑에 3이 오면 안 되고, 5 밑에 5가 오면 안 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44가지잖아요. 뭐, 수용도로 풀든, 점화식으로 풀든, 등등등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포함과 배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똑같이요. 이게 어떻게 44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가 500가지고, 여기에서 1 밑에 1이 오는 경우를 빼요. 그러면 2 밑에 2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 밑에 1이 오는 이런 가지 경우의 수가 4팩인데 마찬가지로 이 5개에 대해서 존재하니까 5C1 곱하기 4팩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1 밑에 1이 오고 2 밑에 2가 오는 이런 경우들이 1 밑에 1이 왔을 때 2 밑에 2가 오는 이런 경우랑 2 밑에 2가 왔을 때 1 밑에 1이 오는 경우가 겹쳐질 거 아니에요. 다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같은 라인업, 나머지 거는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더하기 5C의 3팩을 갖다가 더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마찬가지로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또 3개 같은 경우에는 빼주셔야 되고요. 다시 더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항상 이 2개가.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60에 10, 50이고요. 50,
60에 이게 얼마죠? 20, 40이죠? 45 빼기 1이니까 40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지금 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푼 거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은근히 1번, 3번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잡아보겠네요. 네.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거 좀 지워보고. 자, A, B, C, D, E 5개가 나열이 될 때 가나다를 모두 만족해주는 게 나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문제예요. 아마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첫째 자리에는 A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자리에는 A하고 B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번째 자리는 A하고 C가 올 수가 없고요. 5개를 모두 다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딱 보셔도 A, B, C 중에서 제일 강건은 누구죠? 네, 그죠? A죠, A. 맞죠? 근데 A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디에 오는지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한 줄 풀이가 되는데 이게 A가 요거 3개 다 못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A가 여기냐를 곱하기 2 처리를 해요, 그냥. A랑 갖다 박아요. 그럼 A는 끝이에요, 이제. 제약 조건 없어졌죠? 이거 제약 조건 없죠, 이제? 네, 이런 거 없죠? 다만 이제 B하고 C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또 D하고 E는 남은 자리에 배열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D하고 E는 남은 자리에 배열 때리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팩이고요. 남은 자리에 그냥 배열 때릴 거니까 남은 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B하고 C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에, 넣는 방법의 경우에서는 4P이거든요. 근데 B가 B자리에 오는 방법을 빼고요. B가 B자리에 오면은 C가 들어갈 게 3가지. 그 다음에 C가 C자리에 오는 경우도 똑같죠. 근데 B가 B자리에 가고 C가 C자리에 오는 이 경우를 갖다가 2번 빼줬으니까 더하기 1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방금 요거랑 똑같아요. 계속 지금 나왔던 사고랑 같습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유리함수가 나와있죠? 유리함수. x가 0보다 큰 유리함수고요.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좀 찾아볼게요. k가 지금 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요 만나는 점 한번 좀 구해주시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분의 6,0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되셨죠? 네. 그러면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근데 얘가 f 인버스가 y축과 만나는 점은 당연히 대칭이겠죠. 뭐 그래프가 이제 대칭 모양이 나오는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점의 모양은 0, k분의 6인데 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y 꼴 x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요렇게 생겨먹은 요 사각형의 면적이 6이다라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되셨나요? 네, y 꼴 x랑.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교점이 하나 나온다고 했으니까 y 꼴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교점을 y 꼴 x랑 연립해서 풀기에는 좀 지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립하지 않고 그냥 요 교점을 그냥 x, y라고만 잡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관계식은 뽑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요 면적에서 보셔도 2배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얘 곱하기 얘를 갖다가 한 녀석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6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죠. 전체 면적이 6이니까 얘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뭐 사성공식 신발근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 절편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삼각 6이라고 하는 게 누가 6이 되는 거냐면 참고로 y 꼴 x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y 대신에 x를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k 마이너스 6 곱하기 x가 6이다. 이런 식이 바로 나와버릴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k는 마이너스 x라는 소리예요. 자, 되셨나요? 네, k는 마이너스 x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뭘 써먹어야 되는데 뭘 써먹어야 되냐면 x분의 12 더하기 2k랑 x의 교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x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풀게 되면 x가 2 나오네요. 넘기면 바로 나오시죠? x가 양수니까요. 그럼 x가 2니까 k는 마이너스 2겠죠. 네. 되셨죠? 네. 자. 답이 잘못 나왔나요?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답이 오답이죠, 그러면? 답이 얼마죠? 1 더하기 3, 4가 답이 되겠죠? 네. 답 때문에 여쭤보신 거구나. 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이한 문제네요. 이거 문제 어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어디 문제집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올림포트 고난도 아니에요? 종효쌤? 이거 그림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림이 잘못 나왔어요? 원래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각자는 4등분 하라고 그랬는데 3등분 해놨어요. 예. 각 변을 네, 4등분 해야 되니까 그림은 잘못 그려졌습니다. 4등분으로 풀겠습니다. 네, 4등분으로 풀게요. 3등분이 아니죠. 3등분이 오타인지 4등분이 오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4등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야야야야. 네. 자, 요렇게 이제 4등분 시켜놓고 자, 뭔 짓을 하는 거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 4등분하는 지점을 찍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임의의 두 점을 갖다가 잡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점과 이렇게 점을 잡으면 이렇게 연결을 한대요. 그러면 작은 부분의 넓이하고 큰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놈을 갖다가 순서대로 S1하고 S2라고 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자, 1번이 뭘 만족해 주는 걸 물어보는 거냐 하면 첫 번째가 1번이 문제가 뭐죠? 네. S1이라고 하는 거랑 K배 S2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소수 K 값이 뭐인지를 고르시고 이때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소수 K에 대해서 만족해 주는 직선의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 달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소수배가 되는 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넓이를 전체 넓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다고 칠게요. 작은 놈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배 AB면 하나가 VS.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2분의 1배 AB예요. 이런 관계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넓이 합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K배로 좀 잡아주셔서 푸시면 되는데 너님의 K배가 너님과 같다라고 잡아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32의 AB로 깔끔하게 나올 거고요. 식을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K 플러스 1배 AB는 32다. 요렇게 식이 이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K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 AB는 가능한 파서블이 1, 2, 3, 4, 1, 2, 3, 4가 가능하다라는 소리고요. 맞죠? 네, 그럼 이제 K가 소수가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풀게 되면 우선은 이게 지금 정수의 곱이기 때문에 K 값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얼마가 가능하죠? K가 소수니까 2 하면 안 되죠? 네, 3 가능할게요. 맞죠? 그 다음에 또 5 하면은 6이니까 안 되겠죠? 안 나눠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네, 7. 그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16이면 15인데 소수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31 하나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K 값은 이렇게 쉽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이때 만족해주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본다고 칠게요. 되셨나요? 네, 물어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K가 3인 경우부터 한번 가보죠. K가 3이 되는 경우에는 A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K가 3이 되게 되면 AB의 곱이 뭐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먼저 세려보죠. 자, 요건 어떻게 세려야 되는지를 갖다가 먼저 세려볼게요. 그럼 아무데나 제가 좀 여기 빗변에서 한 점을 좀 잡아서 들어갈게요. 어차피 곱하기 다 처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AB 길이를 갖다가 이제 이게 8이 되려면 2하고 4가 되는 조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 변에 있으면. 그럼 여기가 여기 있으면 2, 4 이렇게 되는 거 하나. 8이죠, 곱이. 맞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맞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러면 4, 2니까 8 되는 거 맞죠?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여기도 세릴 거니까 요건 세리지 않을게요. 그럼 여기도 2개가 세려지는 거니까 4개면이니까 8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8개로 팔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K가 얼마로 해볼까요? 자, K가 7이 되는 경우. 자, K가 7을 집어넣게 되면은, AB의 곱이 얼마가 되죠? 4인가요? 맞나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게 이제 한 변에서 몇 개가 되는지 세려주시면 곱하기 4 처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이렇게 3개 있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1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나요?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방향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곱하기 4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자, K가 31 됐으네. 자, 그러면 AB의 곱이 1이에요? 네, 1입니까? 네. 1이면 뭐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검공감리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까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참 재밌는 문제예요. 네. 자, 대원 외고 가보겠습니다. 시간 딱 맞추겠죠, 그렇죠? 자, 대원 외고 6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원 외고 6번 뭘까요? 요거는 제가 주기성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좀 시간상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 특성방정식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 보장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를 x 1 빼기 x라고 잡아서 이 근을 구하면 오메가가 나오죠? 맞죠? 이게 오메가가 나올 거예요. 얘 참고로 이 오메가의 근은 얘 두 개 근을 오메가 바라고 하게 되면 얘는 6주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죠? 네. 혹시 이거 내용 좀 이해 안 되시면 저번에 수요일 야간에 했던 스터디 동영상을 조금만 참고해 주세요. 네. 시간상.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얘를 어떤 구조로 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an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 새로운 an 플러스 1로 잡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걸 넣었을 때 두 번째 게 나오는데 다시 두 번째 걸 집어넣을 때 세 번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점화식을 잡아 들어가게 되면 얘 일반항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근이 오메가 바랑 나오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그럼 얘가 주기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에요. 뭐 2주기, 4주기, 6주기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x 정리했을 때 나오는 근이 6주기, 3주기이면 얘의 값이 3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주기가 3주기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냐면 자, 시간상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이제 등비수열 구조로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에 이렇게 같은 등비수열 구조가 나와버립니다. 자, 특성방정식의 두 개 근을 갖다가 잡아서 풀어버리시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실제로 요 놈이 지금
이게 지금 요놈의 일반항이 공비가 마이너스 오메가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소리가 돼버리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는 3주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놈의 일반항이 초항에다가 초항 무언가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n-1승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얘가 3주기니까 얘가 3번마다 항이 일반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자, 이따가 동영상 링크 이거랑 오늘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수요일 야간 거를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생략한 과정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집어넣고 풀어가 낫습니다. 네. 자, 12번. 네, 자. 자, 역시 한 줄 풀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사람이죠. A1, A2, B1, B2, C. 이렇게 5사람이 여기에 분단에 앉는데, 같은 학급끼리 있는 이웃에서 앉아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맨 끝에 한 자리는 비운다예요. 여기 비우든 조건이 균일하니까 아무거나 X표 치고 곱하기 2 처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유니크한 게 누구죠? C가 유니크하거든요. 그럼 C가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두 개로 분류하면 그냥 한 줄 풀이에요. 자, C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C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은 이게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때 A하고 B는 사람이니까 A1, A2로 구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리 바꾸는 것까지가 가능한 거니까 2 곱하기 2에서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B, B냐 바뀌느냐에 대해서 다시 A1, A2를 박냐, A2, A1을 박냐 마찬가지. 그래도 이제 C가 여기 앉는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버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경우가 남았냐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C가 아니라 A나 B가 오는 경우 한 가지 케이스만 더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조건이 균일하기 때문에 곱하기 처리를 해도 가능해도 되고요.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여기는 없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B냐 A냐 오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B가 왔을 때 남은 것들이 누가 남냐면은 B도 있고요. A가 2마리가 있고요. 자, C도 1마리가 있고요. 맞죠? 그럼 B를 안 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할게요. B 여기 못 앉히니까 여기 오면은 자연적 A 자리 고정. B가 여기 오도 A 자리 고정. B가 여기 와도 A 자리 고정. 맞죠?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아무데나 이제 B를 갖다가 갖고 A 자리를 고정을 시켰다고 칩시다. 이게 끝이 아니죠. A 자리에 있는 A를 배열해줘야 되고 B 자리에는 B를 배열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이렇게 한 줄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셨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비우는 자리가 처원 전체 곱하기 2로 묶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상황을 할 거지만 똑같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먼저 빼버리시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져요. 자, 마지막 문제가 네. 역시 이제 그 빰 때리기 문제라고 제가 하는데 설명하는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n번 합성 시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n도 바뀔 수도 있지만 정의역의 개수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의역의 개수도 바뀔 수가 있어요. 자, 1, 2, 3, 4, 5라고 돼 있죠. 1, 2, 3, 4, 5 돼 있습니다. 이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 합성하는 걸 갖다가 제가 3번, 4번, 5번, 6번 합성해 놓은 거를 갖다가 얼마 전에 질문방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n번 합성일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n이 2였다고 쳐볼게요. n이 2면은 2번 합성한 것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려면 자기가 자기 뺨을 때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몇 번 합성하든 간에 자기 자신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엄한 새끼를 갖다가 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만에 자기 자신 돌아가야 되니까 2는 반드시 복수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복수를 한 건데 그냥 결국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두 번 만에 돌아가려면 모양으로 분류하기를 자기 자신으로 가는 놈 아니면 크로스밖에 없다는 소리고요. 얘가 n이 3번 합성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나 3번 만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1이 3으로 쳤어요. 그렇다고 3이 열받는다고 1을 치면은 다시 3이 맞게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이 자기 자신으로 가면 문제 안 되지만 다른 놈으로 가게 되면은 이 녀석이 또 기타 또 아덜스를 쳐야 되고 그럼 인수액기가 다시 1번을 갖다가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3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명이서 맞물려서 파티 짜야 돼요. 자, 근데 n이 4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골 때려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4기 때문에 4의 약수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서 크로스 시켜주고 다시 4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뭐도 있으냐면은 4명이서 그냥 번갈아가면서 1번이 2번 치고 2번이 3번 치고 3번이 4번 치고 4번이 1번 치는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거죠. 자, 이 n이 5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랑 5명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20번 문제는 이게 45라고 나와 있기는 하나 45의 약수의 개수가 1, 3, 5 그리고 9 같은 경우에는 3에 들어가 있으니까 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분류해서 푸는 경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또한 3명이서 파티 짜고 나머지 2명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다음에 5명이서 전부 다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경우.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5C2 곱하기 2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5팩, 4,4,3,2,1이니까 24가지가 되는 겁니다. 써드릴까요? 네. 자, 이거는 1, 2, 3.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3명이서 파티 짜고 2명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요거부터 골라요. 5C이고요. 이거 순서 정하는 게 3팩이 아니죠? 2가지예요. 1, 2, 3이 있으면 1이 누구 치는지만 결정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명이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경우를 표현하는 거는 그냥 4팩이죠. 뭐 1이 2 치고 2가 3 치고 이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은 놈은 자연적으로 1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원순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 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다 구해 주시면은 답이 45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나요?